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까지 찍었어요.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삽니까? 올해 초반에 이러다가 지금 떨어지고 아니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살아요? 무색무취다.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한다. 정권의 메시지를 잘 투영하는 전형적인 관료형 인사다. 한덕수 총리가 윤 정부 취임 전에 받았던 세평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마이크가 터질 듯한 데시벨의 설전도 주고받았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개 천만에요.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7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천만에요.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보십시오. 공식 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광산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발언을 주고받는 와중에 불을 뿜어버린 한덕수 총리. 이 장면을 두고 윤 정부의 기류를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 보는 장면 같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본의 시민단체가 만들었던 그 자료가 지금 전시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이자 일본 정부가 위탁한 단체입니다. 아니, 그 단체가 만든 것이 지금 아이카와 그 전시관에 전시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플렛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는 거지 전시가 돼 있는 겁니까? 아이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배치와 전시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했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8일에 달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같이 있습니까?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그건 너무 일방적이죠. 너무 일방적이에요.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로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김인영 의원님, 네. 그러니까 강제동원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한국인 노동자가 동원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들은 담겨 있다. 이게 한덕수 총리의 주장의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강제징용 전시관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예. 전시관을 가보면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거기서 충분히 조선인 징용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사실 저런 일본의 행태 분노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일본과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협상이 됐기 때문에 한 발 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일본이 만약에 저걸 하지 않고 강행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징용 정시관을 설치했고, 사도광산이 저희가 군함도에 있었던 내용을 승계해서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강하게 해명을 하셨고, 분명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도 일본의 행태에 분노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네. 현실적으로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한덕수 총리가 답변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чин 의원님, 야권에서는 일본 총리냐, 대한민국 총리 맞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강제동원을 표현이 직접적으로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누군가 주장하라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암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저는 대한민국 총리면 전자를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총리가 암시되는 내용이 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저렇게 발언하십니까? 분노하지만
분노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다 되는 겁니까? 분노하면 진짜 분노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아까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하셨죠.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지금 그 조선인 우리 선조들이 모욕과 능멸을 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특유의 불결한 악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위생 관련 정보를 줘야 한다. 이런 모욕적인 단어가 담겨 있으면 대한민국의 총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정부라면은 이런 내용들 빠져야 된다. 자, 아까 한덕수 총리 또 뭐라고 하셨죠? 이런 내용 우리가 원하는 내용만 들어가면 그거 위조 아니냐고 하셨죠. 저는 우리 선조들에 대한 이런 확인되지 않는 근거 없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위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과정 뭐 외교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얻어내고 이거를 주고 우리는 뭘 얻어냈는지 그 과정을 명확히 설명했습니까? 우리 이 사도광산 이렇게 등재되고 한 거 이런 내용 들어간 거 다 사후에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사후에 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조차도 직접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본 사람들도 있고 야당 의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온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거 여당 그 외교부 관계자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굴욕적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그저 한일 관계는 마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통과시켜줬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어떻게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본 시민단체가 만든 자료, 그러니까 일본 측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긴 그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전시와 배치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은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는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치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분리해서 이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김보엽 전성균 의원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배치의 사전적인 뜻은 사람이란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나누어 둠입니다. 거기에 그 리플렛 선전물을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왜곡된 정보를 담은 것을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읽게 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전시의 목적과 동일한 거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는 그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선전물을 버젓이 비치했다라고 하면 그 표현에 동의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와 협의한 전시 내용도 매우 굴욕적인데 그 선전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국민의힘 김윤형 위원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강제징용 전시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강제징용이란 내용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강제징용 전시관은 없습니다. 아예 그런 전시관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향토박물관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전시를 해놨을 뿐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도광산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찬성을 해주고 그 내용을 전시를 하려면 그 주변에 박물관을 두고 전시를 해야지 목적에 맞지 않나. 2km 떨어지면 너무 멀지 않냐. 누가 거기를 찾아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요새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일본 사람들이든 아니면 사도광산을 찾는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거기를 가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이죠. 왜곡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예 그렇습니다. 안 가는 게 낫다. 이번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퀴즈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든 날리면으로 듣기 평가하고 또 임성근 사단장 지도랑 지시에 관련해서 단어 평가를 하더니 이번에는 배치와 전시로 또 다시 한번 단어 평가를 하는데 그게 설상 다르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정부로서 만족하는 상황인가? 아까 김윤영 우리 위원님께서 외교에는 다 100점짜리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연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실 것인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줬다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약속했던 것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도광산 추도식 이런 것들을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에서 좀 의제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었고 결국 야당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은 좀 겸을 수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윤영 위원의 이름을 두 분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잠시 이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일본의 저런 행태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저도 분노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반대한다 한들 저걸 추진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었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아무리 해도 외교적 부분에서 뭐 몇 점 얘기, 저도 솔직히 점수 높게 주고 싶지는 않는 점 맞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를 저희가 단순하게 지금 역사에 매몰돼 가지고 계속 경색돼서 가는 게 맞느냐는 점도 지적 부분이 있고, 우리만 단독적으로 반대했을 때 외교적으로 뭐 유네스코에서 영향력이 일본이 더 막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는지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조금 저희가 매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 이제 김보엽 의원이 짚어주신 그 사도광산 전시관, 그러니까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이제 조선인들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차라리 멀리 있는 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다행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위생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예, 뭐 더 이상 제가 읽을 필요 없이 조선인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비하하는 듯한이 아니라 비하하는 내용이죠. 비하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강제성을 담자라는 것은 뭐 건너뛰더라도 이렇게 비하와 멸시의 내용까지 합의를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보엽 의원님. 모르고 당했으면 바보고요. 알고도 용인을 해줬으면 참 나쁜 겁니다. 이른바 중일마 정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대통령 자리부터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빚어지는 참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뉴라이트 시각에서 보면 저런 내용까지도 모두 용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빙의를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지 않냐. 조선의 권력층과 백성들 근성이 그래서 먼저 근대화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거다.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시켜주고 네. 조선 백성을 개화시켜준 일본에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지런한 것,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일본 덕분이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런 전시 내용도 과거 조선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다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런 설명을 했었어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니까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밝힌 뒤에도 2달여가 지났는데 아직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오늘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 안에는 열릴 것이다. 일본이 주최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그리고 일본의 고위급 참석은 협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당초 일본이 약속한 게 한 7월에서 8월쯤으로 예상이 됐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고 올해 안에 열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올해 안에 열리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이냐? 저는 추도식을 열어도 얻은 대가로서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일본의 정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고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이번 달 27일에 열리게 됩니다. 예. 그럼 신임 지도부가, 신임 총리가 나왔을 때 저렇게 일본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적절한 추도식은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일본 내 그 강성 지지층에게는 어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 일본 심지어 내부에서는 지금 원래 지금 일본 의회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데 이것을 조기 총선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런 좀 일본 내 우익 세력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추도식을 굳이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추도식을 약속한 기시다 총리 이제 전임 총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이거 최소한의, 저는 이것도 최소한도 아니고 부적절한 합의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조차 못 받아내는 정부가 대체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답변을 할지, 올해가 지나고 나서도 올해 내년 초에는 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인영 의원님, 그런데 이게 외교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지금 물밑에서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추도식에 최대한 일본 측 관계자가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그런 걸 정부 측에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가 야당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저희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들고 계셔서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엄한 잣대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역사 왜곡이나 또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정부나 앞으로 외교나 외교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외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한번 지켜봐 달라 이 말씀을 하셨네요. 김보엽 위원님, 예. 지금 외교부 문서가 하나 공개가 됐는데 추도식 세부 사항을 보면은 일본 국내적으로 검토 조율 중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 추도식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런 문구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잘 이해할 수 없으면 저는 가끔씩 그 사람들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제가 아까도 그 뉴라이트 인사들의 빙의가 돼서 망언을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마저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추도식 세부 내용을 일본이 내용과 형식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의견을 낼 자격도 없습니다. 사정을 하면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로 끌어가서 노예처럼 부린 그분들도 한반도 출신의 일본 국적의 노동자인 겁니다. 예. 조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조라고 해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일본 국민이니까 현재 일본이 추도식을 열건 말건 내용 형식을 어떻게 하든 말든 정부 인사가 참여하든 말든 대한민국이 왜 간섭이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일본국 국민이었다라고 일본은 생각할 수 있고 뉴라이트 인사들은 여기에 동의를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김문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와는 반대되는 또 발언을 했잖아요. 답변을 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김문수 장관은 선조대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두 가지 이슈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